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팀장님과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다시 한번 트럼프 시대로 시장 주도한 수혜주 대응은 바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0일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21일 화요일 새벽 2시에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 2기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데 우리 증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한 주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트럼프 취임 이후 이번에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주실까요? 일단 오늘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 이제 속단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 심리가 굉장히 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뭐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긴 하나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에 대한 매도라든지 혹은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현금을 확보를 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께서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섹터 같은 경우엔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이는. 말 한마디도 그렇고 과거 1기 때도 그렇고 항상 어떠한 발언 나왔을 때마다 속보로 뜨고 맞아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뭐 거의 뭐 100개 이야기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이민자에 대한 내용들 혹은 관세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정확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후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다음날 발표가 되었을 때 우리 생각보다 좀 괜찮은데 싶으면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안 좋을 거 알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세게 이야기를 하면 증시는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매번 반전 있는 인물이니까요. 네. 그죠. 이제 럭비공 같은 인물이라고 맞습니다.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지금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뒤가 없을 정도로 이제 마지막 임기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고 한 2년 동안은 공화당 쪽에서 좀 우세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기대하는 요소도 있고 우려하는 요소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려하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관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인 부분들이 지금 보편 관세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한 10%에서 20% 정도 좀 맞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영향을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 쪽에서 실적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사실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에 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관세에 대한 어떠한 발언들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관세와 함께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미국 금리도 보면은 좀 약간 떨어지기는 했는데 관련했을 때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찌라시입니다. 찌라시이긴 한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확인된 거는 아니고 찌라시이기는 한데 다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뭐 PPI라든지 CPI라든지 이런 데이터 잘 나왔으니까 그래도 지금 금리나 연내 2번 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관세라든지 물가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서 스탑이 걸리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역시도 함께 변동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관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혹은 증시 자체가 함께 수급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요소들. 지금 수급에 대한 부분들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연기금 쪽에서 들어와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만약에 외국인 쪽에서 다시 한번 셀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락은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주게 되면서 오히려 뒤에 이야기할 좀 경쟁력이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대로 100여 개 행정명령 관련해서 수많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특히나 관세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 변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증시 투자자분들께서는 트럼프 2기에 그래서 수혜주와 피해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종목들에 대한 영향이거든요. 지난번에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트럼프 수혜주들이 들끓었던 시기가 바로 있었는데 말이죠. 트럼프 2기에 진짜 수혜 업종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수혜주가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갑자기 움직인 건 아니고 한 지난 11월 혹은 그 이전부터의 움직임이 강력하게 나왔어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방산이라든지 AI라든지 전력에 대한 부분들 혹은 조선. 사실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지금 현재 이들의 위치가 좀 위치가 높더라도 이쪽에서의 연속성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트럼프 쪽에 대한 수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나눈 것은 첫 번째 우리나라 기업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군들 예를 들어서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전력기기 혹은 AI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수주가 쌓이고 있고 매출이 연결될 수 있는 쪽들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와 그렇게까지 크게 연관성은 없는데 미국 증시 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함께 커플링되어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섹터. 대표적으로 로봇이라든지 혹은 자율주행, 우주항공 혹은 금융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런 쪽이 있는데 사실 최근 작년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처음에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쪽은 이제 두 번째 섹터, 미국 증시에 좀 커플링 되면서 테마성으로 좀 올라갔던 쪽들, 실제로 수혜받는 것은 테슬라라든지 혹은 미국의 금융주가 실제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였다가 한 11월 말부터 1월 초 사이 같은 경우에는 수주 기반으로 했을 때 정말로 경쟁력 있는 쪽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한 두 번째 sek터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 장세라고 해서 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차익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쪽에 올랐으면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이 오른다든지 이런 식의 핑퐁핑퐁 장세가 이루어졌기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전략은 조금 더 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위치가 굉장히 높고 52주 신고가를 찍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오늘 조선주들도 보시면 조선주는 좀 지지부진하면서 보합권, 이제 박스권을 조금씩 그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기자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결국 순환매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취임식 이후에 행정명령 중에서 눈에 띄게 특별한 것이라던가 혹은 새로운 내용들이 부각이 되었을 때 그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유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내가 조금 걱정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눌림목이 나왔을 때에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제 실제로 매출이 연결될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미국 증시와 커플링 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증시 은행주라든지 혹은 테슬라의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두 번째 섹터 좋아하긴 합니다. 좋아하긴 한데 정말 수혜주는 미국 쪽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섹터 내에서도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 우주항공 위치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예. 오히려 저는 이제 두 번째에서 기회를 찾으라 하면은 이제 슬슬 부각이 되려고 하고 있는 아직 쪽들에 움직이지 않은.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트럼프 수혜주 내에서도 이제 섹터라든지 혹은 경쟁력에 따라서 움직임은 또 상이하게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혜주 관련된 이야기에 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살펴드렸는데,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은 트럼프 피해주입니다. 특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2차 전지가 대표적인 트럼프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짚어주실까요? 사실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네. 매수하셨던 분들이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버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이분들의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50% 이상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단계에서는 대응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단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섹터가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매수에 대한 리포트가 좀 나와주고 있고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도 트럼프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가 IRA 뭐 폐지한다라는 내용들 나와주고 있긴 한데 뭐 실제로는 이제 뭐 실제 폐지는 못하고 축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라는 인플루언서의 발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관망에 대한 흐름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좀 뭐 테슬라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뭐 LNF라든지 네. 대주전자재료 혹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움직임이 그래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혹은 단기 트레이딩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망 흐름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 칩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와주고 있긴 한데 예. 트럼프 행정부 역시도 이와 같은 기조가 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AI 칩이 엔비디아가 AI 칩을 이제 뭐 중국 외에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나라들한테 파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혹은 이제 빅테크들이 곧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럼 올해 가이던스라든지 혹은 투자에 대한 캐펙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발언들보다는 빅테크들의 캐펙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특별히 또 우리가 관심 가지면 좋을 만한 구체적인 종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전력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봐야 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전력기기 섹터 같은 경우가 지난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LA 산불까지 최근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 쪽에서의 실적 발표가 나고 거기서의 무너짐이 나오면서 대다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4분기 매출 이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지 실제 매출이라든지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여전히 성장성이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했을 때 성장을 나와주고 있고 물론 기대치를 약간 하회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네.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붙게 되었을 때 여전히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전력기기 쪽에서 움직이 나왔을 때 사이클이 최소 3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정부의 정책발로 미국 쪽에서의 정부 정책발로 인해서 움직인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붙게 되면서 저는 이 사이클이 더 이어질 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대장 역할 진행하고 있는 게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예. 먼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 항상 대장 종목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오늘 시장에서 말고 오히려 60일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함께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고 있는 종목군이 LS 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최근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XAI의 이제 전력기기 쪽을 또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최근 급등한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에서 전일 급등했던 부분들을 깨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투자 심리가 그래도 견고하다라는 부분에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변압기에 대한 PPI를 보게 되었을 때도 좀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다만 지금 수출에 대한 단가를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기대감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북미 업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 주도주 쪽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올랐을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21만 5천 원 이하 라인대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5일선을 타고 올라갔던 종목군이다 보니까 5일선까지는 그래도 좀 열어두시고 밴드를 설정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손절가 같은 경우도 역시 한 20만 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20만 원 라인대로 설정을 해드렸다고 해서 여기가 반드시 손절가가 아니라 한 그 라인대가 지지가 나올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KB금융 쪽이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은행주 안 좋아하세요. 맞아요. 좀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좋아하지는 않은데 다만 금융주들이 미국 증시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M&A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좀 긍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12월에 사실 뭐 계엄이라든지 정치적 노이즈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분이 나오고 외국인 쪽에서 이탈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의 수급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서 하락세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에 이 종목 역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관심주까지 살펴드렸고요. 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